네, 뉴스 신세계 MBC 이정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무죄 뒤집혔죠. 그렇습니다. 예. 사법농단 사태로 무려 47개의 혐의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오늘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네. 정말 오래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어떤 요청을 받고 여러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유죄로 인정이 된 건 2015년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있었던 사건에 개입을 한 건데요. 당시 재판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그러니까 어떤 법에 대해서 한정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예. 했는데 이거를 대법원이 개입해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예. 한정 위헌이라는 게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 그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잘못됐는지 따져보겠다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는 위헌이 아닌데 판례가 잘못됐다는 예.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한정 위헌 결정이 내리면 예. 대법원으로서는 판례를 이제 만드는 곳이 대법원이니까 예. 자기들이 체면을 구기게 된다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약간 좀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법률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하는 거 우리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니 법률 해석이 헌법 정신을 왜곡하면 그 해석도 이제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예. 주장을 하면서 약간 예. 신경전이 있었던 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걸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 그 재판에 개입해서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 예. 그러니까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또 이런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려운데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려고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이쪽의 주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죄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죄가 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이었으니까요. 사법부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지위나 역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졌던 기대와 신뢰 이런 거를 감안하면 재책은 더 무겁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것만 기소된 게 아니고요. 뭐 사법행정이 비판적인 그러니까 소위 진보적이라고 분류되거나 진보적이지 않더라도 예.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내부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는 판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판사들은 사찰하거나 인사상 예. 뭐 불이익을 주거나 내지는 뭐 비위에 연루된 판사를 뭐 덮어주거나 이런 혐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모두 무죄 선고를 예. 받았고요. 오늘도 대부분의 혐의는 다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제 몇 가지 혐의만 지금 유죄 선고를 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은 즉각 상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요,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네. 이 재판 자체가 이 재판 과정 자체에서 법 기술을 너무 썼다. 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심 재판을 290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기소되고 나서 1심이 선고될 때까지는 5년이 걸렸고요. 예. 오늘 2심이 선고될 때까지는 그럼 거의 7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법원장이니까 뭐 최고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네. 한국에서 제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모두 활용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뭐 그래서 예를 예. 들자면 검찰이 이제 뭐 USB 예. 이제 뭐 증거를 제출하면 이게 원본과 사본이 같은지 동일성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 달 넘게 파일 검증만 계속 한다든지 예. 아니면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그럼 네. 교체가 되면 그전 재판에서 했던 그런 신문 그 내용 녹음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어본다든지 예. 아니면 뭐 그 전형집 판사 20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든지 뭐 이런 예. 식으로 대응을 해서 아주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 윤석열 피고인의 그 변호인들 예. 혹시 이거를 참고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법조계에서는 좀 화제 내지는 그렇습니다. 논란이 됐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어떤 법 기술을 부린 분이요. 사법부 수장이었었다는 게 참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기도 예. 하고 하급심 재판부의 재판 독립을 항상 재판 독립을 내세우는 게 네. 대법원인데 대법원에서 스스로 자기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의미한 사건인 것 그러니까 이 같습니다. 사법부가 어떤 재판부 독립을 항상 얘기할 때는 자신들의 행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네. 예. 자, 국민의힘 내부 충돌은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친한계 의원들이 이제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 제명된 이후 이제 반발을 하면서 사퇴 요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친한계 의원 10명이 그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징계해달라고 예.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국 씨는 지난 5일 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정당 가입서를 직접 네. 신청서를 주면서 이제 당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왔고 뭐 윤어게인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좀 제거 대상이라고 이제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을 이제 뭐 한 3가지 정도 네. 대표적으로 짚으면서 요구를 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내란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한 겁니다. 아, 예. 네, 그다음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예. 언급하면서 아직 안 죽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 말을 한다든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컷오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 기선을 잡아야 된다. 이런 예. 식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내란죄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 사진을 지금 당사에 걸자는 게 지금 예. 말이 되냐. 당의 민심을 더 이반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상임 고문한테 뭐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예.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예. 인격 모독 아니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 당에서 제일 지방선거 가능성이 높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인데 이 사람을 컷오프 시키자고 주장을 하면 예. 어떡하냐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에 뭐 지금 별로 크게 개의치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일단 지방선거 준비를 착착 진행해 나가겠다 예. 이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을 됐을 때 이 강성 보수층 그리고 예. 이제 이 유튜버들의 도움을 예.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들 세력에 지금 얹혀 있다 내지는 이제 다른 쪽에서는 포획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이제 그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계속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당원이 뽑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뽑는 건데 의원들 의사를 수렴하지도 않고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징계 찬성하는 거수를 했습니다. 예.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친한계 외에 이제 소장파를 자처하는 의원들 모임 있잖아요. 대안과 미래. 예. 여기서는 오늘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는 당시 의총에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여론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 이후에 당 지도부가 의결을 강행했으니까 그러면 좀 설명을 들어봐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열어야 되는데 조금 전 들려온 소식으로는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에 의원총회가 그래요? 열릴 것 같다라고 예. 전해졌습니다. 지금 뭐 이 국민의힘 당내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 중에는요. 고성국 씨가 이 당을 장악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그 아바타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요. 한국의 제1야당이 정말 이런 식으로 굴러가 되는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양쪽을 더 모두 비판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잖아요. 그분은 뭐 예.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아무 뭐 잘못이 네. 없거나 그럼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자기가 생각했을 땐 대안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에서 아예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비판을 하면서 예. 뭐 한동훈은 윤석열과 같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한국 보수 진영을 괴멸시킨 정치 검사였고 예. 그다음에는 윤석열의 배려로 벼락 출세해서 법무부 장관 하면서 수백 명의 검사들을 예. 동원해서 이재명 수사했다가 망하지 않았냐. 예. 네, 그러고 또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깐죽거리며 밥목만 일삼다가 예. 비상계엄을 초래하고 보수 진영까지 괴멸시켰다라면서 그리고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었다. 예. 그러니까 거칠에 몰두하는 나르시스트는 이제 그만 사라져라라고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격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정말 싫어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지적 중에 또 꽤 일리가 있게 느껴지는 부분도 적지 않아요, 보면.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항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페이스북을 이제 즐겨찾기를 그렇습니다. 해놓고 예. 보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 강제수사 착수했는데요. 이만희 거주지까지 압수수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아침부터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그리고 경기도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
그리고 또 경북 청도에 있는 별당을 압수수색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이제 신천지가 뭐 2021년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경선 내지는 뭐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을 이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켰다 예.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합수본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만희 총회장이 이미 이제 정당법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예. 있다라고 알려져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라는 것은 이제 공당의 그 선출 행위를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합수본은 지금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는 총선과 대선쯤에 신천지 신도들이 한 5만 명 정도는 예. 국민의힘에 가입을 한 것 같다. 예. 그러면 이제 누가 개입을 했느냐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 신천지에서 전에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이 정도 규모면 뭐 이만희 총회장 지시 없이는 이렇게 예. 이뤄지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이제 그 신천지 교회가 확산의 근원지로 지목이 되면서 이제 경찰은 수사를 하고 싶어하고 예. 검찰은 그랬었죠. 계속 네, 막고 분명히 기억납니다. 그런 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었는데 예. 이제 경찰의 영장을 계속 이제 반려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당시도 왜 그렇게 이렇게 막지 하는 느낌을 지울 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 그래서 뭐 필라테스 프로젝트 이런 거 MBC가 예. 보도도 했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라는 진술이 나왔고요. 또 그때도 대비됐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였는데 예. 왜 그 가평까지 찾아가서 기억납니다. 확성기들 뭐 예. 나오라고 하고 예.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합수본에서는 그래서 특정 후보는 떨어뜨리고 예. 특정 후보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 경선 단계에서부터 조직이 활동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예. 신천지가 이제 뭐 집단 가입, 뭐 경선 개입 의혹 다 부인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신도했다가 지금 이탈한 사람들은 이제 예. 이런 진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홍준표 전 시장이 예. 등장하는데요. 본인도 이제 폭로를 했잖아요. 자기가 2022년 8월에 예. 그 청도에 있는 이만희 총회장 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들었다. 아, 그때 그래요? 예. 집단 가입 시켰다고 나는 들었다라고 폭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 통일교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통일교 수사는 이미 특검에서는 이제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가입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경위로 누구의 지시로 뭐 이렇게 가입이 되는지 요거를 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20대 국회의원 50명을 쪼개기 후원한 정황까지도 포착을 예.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2020년에 월드 서밋이라고 통일교가 하는 자체 행사인데 되게 규모가 큰 예. 행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을 섭외한다는 명목으로 초대장을 보내면서 후원금을 이제 쪼개기로 보냈다. 근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라는 보도도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일교든 신천지든 그러니까 윗선의 지시를 받고 근데 그 이 윗선이 어떤 정당과의 교감 하에 당원을 단체로 가입시켰다는 예. 것이 확인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특정 예. 종교 교주의 지시를 따르는 신도들이 어떤 거대 정당의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지층 뭐 이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당 해산 사유까지도 될 수 있다. 예. 이런 심각한 지적이 문제죠, 이건. 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당이 내전 상태인데 네. 대응이 되나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장동 대표는 사실 이제 신천지만을 막아보려고 단식을 네. 했던 거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는데 예. 근데 수사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관련한 예. 메시지는 하나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언론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나온 그 일정이 예. 장동욱 대표가 나온 일정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를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예.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예. 여기서 정청래 대표와 만나서 뭐 악수도 하고 예. 또 잠깐 대화도 나눴는데요. 뭐 거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단식을 했으니까 이제 뭐 살이 좀 빠지셨네요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단식을 해보니까 단식 기간만큼 밥을 안 먹어야 된다더라 뭐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뭐 커피 드실래요 뭐 식혜 드실래요 이런 대화도 일상적인 대화도 했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의 뜻을 받들어서 후배들이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말을 하자 예. 장동혁 대표도 내 뜻을 잘 받들어서 좀 저희가 좀 더 나은 정치, 좋은 정치 했으면 좋겠다. 사실 좀 원론적이고 훈훈한 원론적이긴 하지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네. 여야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모습
본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정상적인 대화가 나온 배경이 당내에서 이제 내홍이 있고 리더십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를 만나서 악수를 했다는 것. 네, 그것도 이제 5개월 만에 악수를 한 거잖아요. 5개월 만이군요. 그리고 신년 인사회도 안 가고 청와대에서 초청했을 때도 안 가고 했었는데 그때는 안 가더니 어떤 당의 내용 상황에 직면해서 악수를 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오는군요. 네. 예. 자,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는요. 진통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하자마자 당내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도 열고 사과도 요구하고 갈등이 표출되다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갑자기 별세하면서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부글부글하는 거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 민주당의 조국혁신당의 DNA가 섞일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좀 흡수합당하는 것처럼 이제 기류가 형성되니까 또 조국혁신당이 또 발끈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황운하 의원이 어제 아침에 라디오에서 두 당이 합당하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야 한다. 지방선거 공천을 하면 당원 비율을 20대 1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합당 논의를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에 일임하기로 했는데 좀 돌출적인 발언이 나와서 조국 대표가 부적절하다고 공개 경고를 하고 또 조국혁신당이 이거를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시스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눈 텔레그램 내용이 찍히면서 지금 약간 불이 좀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위원이 미략 물음표 타격 소재 미량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 불가, 나눠 먹기 불가라고 말을 하자 이제 국회의원이 네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위에 보면은 이 황운하 그 의원의 발언에 이제 조국 대표가 경고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 공지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무위원은 합당 논의에 뭔가 숨겨진 약속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사이에 뭔가 미략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모욕하지 마라면서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의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에 관해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 근데 여권 인사들이 근거 없는 미략설을 제기하면서 지금 타격 소재를 궁리하고 있는 거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들 여론은 어떤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시간이 지금 잠깐 광고 듣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한 30초 있으니까요. 여론조사 듣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합당을 좋게 본다라는 응답이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 좋게 본다는 28%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지 성향별로 조금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성향의 응답자는 48%가 좋게 본다고 해서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 30%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 지지 성향의 응답자는 41%가 좋게 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당층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무당층은 좋게 본다는 게 12%밖에 안 됩니다. 좋지 않게 본다는 게 35%였어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하는 측면에서는 좀 실익이 없을 수도 있는 이게 거죠.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좀 자세히 좀 뜯어보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합당을 찬성하는 쪽이 오히려 많고요.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무당층은 합당을 반대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좀 숫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성향 응답자는 48%가 좋게 본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은 41%가 좋게 본다고 했고요. 근데 좋지 않게 본다, 그러니까 안 좋게 본다는 것 좀 숫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 좋게 본다는 게 30%인데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안 좋게 본다는 게 42%. 그러니까 이게 좀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좀 센 거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쪽에서 오히려 지지자들에 지지자들 중에서는 합당을 약간 갸우뚱하는 정도, 그렇죠? 찬반이 팽팽한 거. 그런데 이 원내의 어떤 정서랑은 좀 다르네요. 원내 정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예. 조국혁신당은 지지자들이 이제 그 초반부터 이야기를 했던 예. 게 민주당과 좀 차별화되는 예. 더욱 진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내가 지지를 했는데 이게 세를 불리기 위한 데 들어가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무당층은 반대가 많고요. 네. 예, 이 조사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예.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거고요.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또 눈길을 끄는 뉴스 하나가요.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요. 네. 이분이 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를 이끌면서 이제 그때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예. 나뉘어서 각자 집회를 했었는데 예.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는 여의도파였죠. 예.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는데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예. 오늘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예. 또 자신의 그 방송을 대형 전광판을 틀어서 이제 외부에 송출이 되게 네. 했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지지 발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는 예. 인용입니다. 예.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든지 예.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독재 국가가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4.2 부산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도 그 보수 단일화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초대해서 대담을 하고 기도회를 열고 투표를 해달라고 예. 호소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됐는데 재판부는 유죄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수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다수의 잠재적 유권자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예.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의사가 고의가 있었음이 예. 명백하다라고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신도들에게 조직적으로 계획적인 부정선거 운동을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안 멈춘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긴 것은 굉장히 중범죄 같은데요. 네. 집행유예 이러면 너무 형이 좀 약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저도 형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판례를 찾아보니까 예. 이게 또 그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검찰도 항소를 하고 예. 또 손 목사도 바로 항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아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좀 문제가 될 수 예. 있는 게 이제 오늘 바로 풀려났는데 유죄를 받았잖아요. 어쨌든. 예. 근데 반성은커녕 앞으로도 감시자가 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행유예 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가중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예.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지금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또 감시자가 되고 그래서요.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건 또 이런 식의 부정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사법부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문제도 같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